내가 평생 모은 이 재산 아이들에게 물려주면 정말 복이 될까? 왜 나이가 들수록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을까? 자식들이 나중에 서로 다투지는 않을까? 그 생각만 하면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조선시대 실학의 거목 정약용. 그는 18년의 유배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와 말년을 보내면서 수많은 편지와 글을 남겼습니다. 그 속에는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겪는 노년의 고민과 똑같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남기면 자식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적게 남기면 원망이 생긴다. 그러나 마음을 평온하게 남기면 그것이야말로 100대를 이어갈 복이 된다. 재물은 남길수록 화가 되고 마음은 남길수록 복이 된다는 그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학문을 권하는 글도 있었고 세상을 사는 지혜를 일러주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반복된 주제는 바로 재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약용은 재물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재물이란 발밑의 흙과 같다. 밟고 걸어갈 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다. 우리는 평생 재물을 모읍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악착같이 모읍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말합니다. 재물은 본래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진다고요. 나이가 들어 재물을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 할 때 그 순간부터 재물은 우리를 옭아매기 시작합니다. 이 돈을 누가 가져갈까? 저 아이는 믿을 만한가? 혹시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의심이 쌓이고 불안이 커지고 밤마다 잠을 설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집착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재물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정작 우리가 지켜야 할 평온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를 깨달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가진 것이라곤 붓과 종이 그리고 몇 권의 책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괴로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물이 적으니 지킬 것도 적고 잃을 것도 적구나. 이 얼마나 편안한 일인가.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재물이 많을수록 근심도 많아지고 재물이 적을수록 마음도 가벼워진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는가요? 그 손에 쥔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나요? 정약용은 말년에 한 친구에게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남긴 논밭 때문에 서로 법정까지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더라면 우리 형제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정약용은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모가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누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부모가 죽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지 않은 것이다. 정약용은 유산 다툼의 진짜 뿌리가 재산 분배의 불명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품었던 미련과 집착 그리고 불공평한 애정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장남을 편애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무리 효도를 해도 아버지의 눈에는 장남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입으로는 너희들 모두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행동은 달랐습니다. 장남에게는 좋은 땅을 주었고 둘째에게는 산비탈에 척박한 땅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이 집안을 이어가야 하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형제는 평생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땅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죽는 순간까지 둘째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 그 미련과 서운함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마음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평생 해야 할 공부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이 알아서 잘 나눠 가지겠지. 법대로 하면 되겠지. 하지만 정약용은 경고합니다. 법대로 나눈다고 해서 마음까지 공평해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부모가 생전에 한 아이에게는 따뜻하게 대하고 다른 아이에게는 차갑게 대했다면 부모가 남긴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지더라도 마음속 원망은 평생 남습니다. 왜 아버지는 항상 형만 편들었을까? 왜 어머니는 내 말은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마음의 앙금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유산 다툼이라는 형태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기 전에 정리하지 않은 마음이 죽고 난 뒤 자식들의 싸움으로 남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어느 자식에게 더 기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어느 자식을 더 편애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어느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마음먹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마음의 불균형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정리하고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효도를 많이 해서 마음이 기울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형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솔직함이야말로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뒤 조용히 살았습니다. 화려한 집도 넓은 땅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책을 쓰시고 그렇게 큰 학문을 이루셨는데 왜 재산은 모으지 않으셨습니까? 재산을 모으면 지킬 걱정이 생기고 지키면 잃을 걱정이 생기고 잃으면 되찾을 걱정이 생기지. 나는 그런 걱정으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지 않네. 그는 재정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적을수록 편하다. 재물이 많으면 관리할 일도 많아진다. 집이 크면 청소할 곳도 많아지고 땅이 넓으면 걱정할 일도 많아진다. 그러나 적게 가지면 돌볼 일도 적고 마음도 가볍다. 노년에 접어들면 우리는 체력도 줄어들고 기억력도 약해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복잡한 재산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권합니다. 재산을 줄이라고. 관리하기 힘든 것은 미리 정리하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단순할수록 오래간다. 정약용은 복잡한 것을 싫어했습니다. 복잡하면 실수가 생기고 실수가 생기면 다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재산을 여러 곳에 나눠두지 말라. 한 곳에 모아두되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라. 숨기지 말고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명확하고 단순할수록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셋째, 집착을 줄이는 마음 훈련을 하라. 정약용은 재정 정리를 단순히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마음 공부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재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재물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다. 그 두려움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정약용은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나는 여전히 숨을 쉬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재물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재물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정약용이 70이 넘어서 손자에게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땅도 없고 금도 없고 큰 집도 없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한 가지를 남긴다.
그것은 바로 평온한 마음이다. 정약용은 평생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재물은 아무리 많이 남겨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지만 마음은 대대손손 전해진다는 것을요. 재물은 겨울의 눈과 같다. 아무리 많이 쌓여도 봄이 오면 녹아 없어진다. 그러나 마음은 씨앗과 같다. 하나를 심으면 백알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에게 1억을 남기면 자식은 그 돈을 어떻게 쓸까요? 집을 샀거나 사업을 하거나 생활비로 쓰다가 결국 다 없어집니다. 길어야 10년, 짧으면 몇 년 안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식에게 평온한 마음을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우리가 살았던 방식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를 다스렸는지, 어떻게 욕심을 절제했는지,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았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자식의 인생을 바꿉니다. 정약용은 실제로 이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가난과 수모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학문을 권하고 덕을 쌓아라 격려하고 세상을 넓게 보라 일깨우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가난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가난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마음이다. 아들들은 이 편지를 평생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전했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재물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마음, 그 평온과 절제의 정신은 수십 세대를 이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남기는 복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모가 마음을 남기면 자식이 평생 그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다. 햇볕이 뜨거울 때는 그늘이 되어주고 비가 올 때는 지붕이 되어준다. 이보다 큰 유산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평온한 부모의 얼굴일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올릴 때 늘 재물 걱정에 시달리던 불안한 얼굴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온하게 미소 짓던 그 얼굴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정약용은 만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 가지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남은 생이 고통으로 가득 찬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재산에 대한 지나친 계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절약하며 살았고 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는 점점 더 재산 계산에 몰두했습니다. 이 돈을 첫째에게 주면 얼마가 남고 둘째에게 주면 얼마가 남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종이에 숫자를 적으며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나눠도 모자라고 저렇게 나눠도 모자랐습니다. 결국 그는 평생 그 계산을 끝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남긴 복잡한 메모와 숫자들을 보며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재산을 계산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계산에 마음을 빼앗기면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된다. 계산은 하되 집착하지 말라. 정리는 하되 완벽하려 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완벽하게 정리해 놓으면 자식들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재산 분배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가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사는 것입니다. 재산 계산에 매달려 밤잠을 설치는 부모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재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평온한 얼굴로 웃는 부모를 보는 것이 자식에게는 훨씬 더 큰 선물입니다. 둘째, 과거의 억울함과 비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약용 자신이 이것을 내려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18년이나 유배를 갔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은 높은 벼슬에 올랐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밤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억울함을 붙잡고 있는 것은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억울함을 계속 마음에 품으면 그 억울함이 독이 되어 나를 갉아먹는다.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괴로워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비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은 자식이 잘 되어 효도를 잘 받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가? 저 사람은 재산도 많고 건강도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비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남은 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권합니다. 비교하지 말라. 남의 집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보라.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남과 비교하며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자녀를 향한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많은 것을 바랐습니다. 학문을 이루기를 바랐고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것도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가 내 뜻대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나무는 저마다 자라는 방향이 있고 자식도 저마다 살아갈 길이 있다. 우리는 종종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내가 재산을 물려주는데 이 정도 효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정약용은 경고합니다. 이런 기대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원망으로 바뀐다고요. 그는 이렇게 권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되 강요하지 말라. 바라되 집착하지 말라. 자식이 제 길을 가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자식을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도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에 오르면 동쪽 하늘이 밝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풀잎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사랑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부자의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것도 아니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새소리도 바람도 구름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평생 추구한 절제, 평정, 겸허의 경지였습니다. 절제란 무엇일까요? 절제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욕심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적당함을 아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되 배부르면 그친다. 목이 마르면 마시되 목이 축이면 그친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런데 사람들은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고 목이 축였는데도 계속 마신다. 그래서 병이 난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만큼 있으면 충분한데 우리는 필요 이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받습니다. 절제를 배우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끝없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평정이란 무엇일까요? 평정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평정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을 느낀다. 하지만 슬픔에 잠기지는 않는다. 분노가 오면 분노를 느낀다.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히지는 않는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와도 바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표면만 일렁일 뿐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감정이 와도 마음 깊은 곳은 평온해야 합니다. 겸허란 무엇일까요? 겸허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허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자식의 인생도, 재산의 행방도, 미래의 모든 일도 우리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얻는 깨달음. 정약용은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나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 오면 잎을 무성하게 하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잎을 떨군다. 나무는 봄이 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겨울이 왔다고 절망하지 않는다. 그저 계절의 흐름을 받아들일 뿐이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젊을 때는 꽃을 피우고, 중년에는 열매를 맺고, 노년에는 잎을 떨구는 시간입니다. 잎을 떨구는 것이 슬픈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재물을 내려놓는 것도, 집착을 내려놓는 것도 겨울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책을 읽고, 오후에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평온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권했습니다. 노년에는 바쁘게 살지 말라. 느리게 살라.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라. 우리는 젊을 때 바쁘게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가족을 위해 쉴 틈 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의 시간입니다. 천천히 걷더라도 풍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먹더라도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살더라도 삶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저녁 시간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감사할 줄 알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자식을 믿고 놓아주었는가? 오늘 나는 평온한 마음을 지켰는가? 이런 질문과 답을 반복하다 보면 서서히 미련이 떨어져 나갑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이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남긴 재산의 액수일까요? 우리가 가졌던 집의 크기일까요? 자식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마지막 표정입니다. 우리가 평생 어떤 얼굴로 살았는지, 만약 우리가 재물에 집착하며 불안한 얼굴로 살았다면 자식들은 그 불안을 기억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식들과 다투며 화난 얼굴로 살았다면 자식들은 그 분노를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온한 얼굴로 살았다면 자식들은 그 평온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야말로 자식들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마음의 유산이 대대손손 이어진다. 정약용의 후손들은 수십 세대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유산이 가진 힘입니다.
재물은 한 세대를 넘기기 어렵지만 마음은 100세대를 이어갑니다. 혹시 지금까지 재물 걱정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쳤다면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지 고민하셨다면 이제 답을 아셨을 것입니다. 재물이 아닌 마음을, 돈이 아닌 평온을 남기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유산 분배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이제 그 고민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완벽하게 나누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공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분배가 아니라 평온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노년은 놓아주는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쌓는 시간이고 노년은 놓는 시간이다. 쌓을 때는 힘이 들지만 놓을 때는 가벼워진다. 여러분, 이제 놓아주십시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십시오. 과거의 억울함을 놓아주십시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놓아주십시오. 하나씩 놓아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바로 여러분이 남은 생을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미소가 자식의 길을 밝힙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가 평온하면 자식도 평온해진다. 부모가 웃으면 자식도 웃는다. 이것이 천지의 이치다. 여러분의 평온한 미소가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걱정 없이, 집착 없이 평온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큰 위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사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애쓰셨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완벽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평온하게 숨 쉬고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재물은 남길수록 화가 들고 마음은 남길수록 복이 된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남은 생을 평온하게 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